장애인이가 하나 되어 즐기는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2016년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그 즐거운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진짜안보 8월 1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우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또 김광진 전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란 이 리본, 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기적을. 네. 이게 노란색이면 세월호가 되고, 그렇죠. 예. 파란색이면은 성주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파란 리본을 함부로 달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외부 세력 딱지는 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주 국민들 구호가 외부 세력은 없다. 예. 이게 제일 달라진 거잖아요. 초기하고. 초기에 전문 시위권 가라. 외부 세력 오지 말라 이랬는데 아니 요즘은 180도 바뀌어서 와라. 우리의 얘기를 들어달라. 같이 전해달라. 이게 가장 달라진 거죠. 뭐 어제도 성주 다녀오셨으니까 성주 다녀오신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말씀 좀 듣기로 하고. 김광진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어제 대구 가서 성주 분이 오셔서 이걸 달아주시더라고요. 성주 참외 한 봉지 주시면서. 근데 이걸 다는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에. 그 전에 뭐 저 경찰청장이 엄단한다. 성주 국민과 외부 세력.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성주군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외부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뭐 그랬으니. 그런 게 또 많이 먹혀들었죠, 사실. 뭐 저도 뭐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게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요즘 계속 연락이 오고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 와달라고 어제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성주가 한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똘레랑스가 넘치는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북유럽의 어떤 품격 높은 도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니까 마음껏 가십시오. 갑자기 뭐 성주 바라기가 되신 것 같아요. 지역구를 준비하시는 분위기인데 지역구 그쪽으로 옮긴다는 소문이 하더라고. 재밌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사드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러다가 우리 진짜 안보가 정말 사드 전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 걱정도 좀 드는데. 성주에서는 이거 다 들어요. 성주에서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뉴스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는 최근 사드 관련된 뉴스에서 제일 주목한 뉴스 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당의 초선 의원 6분이 중국에 방문하셨잖아요. 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랑설레도 많고 당 내에서 우리 대표가 뭐 하신 말씀도 있고 뭐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를 뭐라고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과라고 하는 것이 딱히 어떻게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논쟁은 좀 나중에 문제고요. 사실 뭐 대통령이 해외에 방문하신다고 해서 한 번 방문하면 갑자기 뭐 어떤 것이 해결되고 원전이 지어지고 막 수출이 다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뭐 업무 조사차 갈 수도 있고 상황을 서로 들어보려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방문하는 것 그 자체가 정치적 함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뭐 가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거냐, 뭘 결정하고 왔느냐, 아무런 성과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시각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런 걸 그렇게 문제 삼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가는 것이 문제다. 이 사람들이 권한이 없다라고 하려면 청와대에서 특사를 보내면 되죠. 근데 청와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언론에서 항상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게 이제 계속 보수 언론들이 하는 수법이잖아요.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사드라고 하는 논쟁을 가지고 뭐 중국과의 관계성 이거를 디테일하게 싸우면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뭐 말 실수를 하는 사람, 가벼운 사람, 뭐 실제 국회의원이지만 아니면 사드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련된 상임위도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로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위가 얻어지는 그 순간에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사람도 국방위도 하고 정보위도 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득하지만 의원 배지가 딱 떨어지는 순간은 아무도 저희한테 보고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을 어쨌든 우리가 연임하지 않으니까 다 초선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분에게 당선된 지 1년도 채 안 됐으니까 보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당선되는 순간부터 모든 결정권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도 마찬가지죠. 다른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의원이라고 하는 직위를 걷는 순간부터 의원으로서의 모든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슨 전문성이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은 진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새누리당이 더 먼저 사절단을 이끌고 갔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그 사드가 정말 걱정된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대한민국 안보와 주권을 위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그걸 이해시키는데 새누리당이 더 앞장을 섰어야죠. 그게 그 안보를 그러면은 뭐 이제는 중국에 대해 4대 매국주의다. 또 뭐 한때는 거짓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갈등이 첨예화되는 걸 오히려 부추기면서 외교를 팽개치고 우리 그 사드 배치하는데 저기 간섭하지 마라,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면 아니 그렇게 담쌀 거라면은 앞으로도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누리당 못 가야 되는 못 가는 거잖아. 내년에 G20 때 대통령이 또 만나셔야 될 텐데 그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대통령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 그리고 날아가면 2시간 거리입니다. 베이지 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국경에.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것도 여론 듣겠다고 간 건데 그나마도 뭐 하도 국내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저 위축이 돼가지고 제대로 이걸 또 토의를 충분히 했는지도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발목 다 잡아놨거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초보적인 거를 국회의원이 할 재량권이 없다면 그게 4대 매국주의라면 도대체 그러면은 앞으로 저기 뭐냐 우리가 그러면 뭐 수나라 당나라 쳐들어오면 고려성에서 어디서 그러면 뭐 군관민 단결해가지고 한판 붙을 겁니까? 이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저 너무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용어를 쓰고 초선 의원들이 동원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정치가 참 품격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 시비 거는 거야. 그들은 항상 그런 행태를 보여왔으니까 그건 뭐 쟤네 또 저러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좀 썩소 한번 날리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초선원들 6명 중국 가는 거에 대해서 마치 이제 좀 매국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걸 보면 한편은 이해가 안 가는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이겠지만 다른 한편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초선 의원들 6명의 방중 문제를 왜 이렇게 정치화시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보면서 1979년에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유신이 거의 붕괴되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죠. 김영삼 당시 그 신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의 민주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미국의 역할을 주문했거든요. 이게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4대 매국적 막말을 했다. 이러면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켰습니다. 이게 79년도 아마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 즉시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게 아마 한국의 민주화 운동 중에서 가장 물리력이 앞섰던 정말 광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화적 시위였는데 어떤 그 처참한 진압을 해서 문제였지만 부산 마산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사가 불타고 KBS가 불타고 엄청나게 격렬한 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걸 해병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했는데 그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걸 현지에 가서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그 박정희를 만류했잖아요. 근데 그걸 차지철 경호실장이 무슨 소리냐, 100만 명이라도 죽여버려야지. 이게 궁정동에서 벌어진 대화 내용이고 그 자리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총을 뽑아 박근혜 대통령을 시해해버린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이 바로 지금과 같이 야당 의원에 대한 4대 매국 이 용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냥해버리듯이 똑같은 양상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촉발한 분노라는 걸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4대 매국주의로 나가고 막 의원들이 나서서 뭐라 그랬어요? 300명 의원 중에 6명 뺀 294명만 국회의원이다. 쟤들은 국회의원 아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제명 그걸 떠올리게 하는. 참 어쩌면은 부전 여전입니까 그래. 똑같잖아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한다는 것도 참 저희로서는 그 불행한 일인데 도대체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광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셔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좀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정치 쟁점화를 시키고 싶은 거죠.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성주나 국내 문제에서 나오면 결국은 상대가 청와대로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나오는 이슈들 돌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폄하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이제 여기에 가신 분들이 그동안 국내에 계실 때도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주로 발언하셨던 분이고 뭐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드 TF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봉쇄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국회의원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의사당 안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봉쇄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슈거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후에 하는 어떤 말들도 쟤들은 그런 애들이야. 쟤들이 하는 말의 기조는 4대 매국주의고 이게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말해왔던 종북주의라고 하는 것과 인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저 말의 근저에는 다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숨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고 싶은 거죠. 참 4대 매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짝짝 끼치는. 도대체 지금 시대가 이 세계화 시대 저기 만나고 교류하고 의견 토의하는 게 4대 매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정보 빼돌리고 가서 줄 서고 그다음에 대사가 칼 맞았다고 매일 석고대죄하면서 그 앞에서 부채침 씌우는 건 7, 8월 달이 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약간 휴식기여서 아마 지금 300명 의원 중에 150명 이상은 다 해외에 나가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못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외교 활동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 6분들이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그나마 좀 내왔던 분들인데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사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나 반대 얘기를 하면 중국에 사주받고 중국 편들고 있다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리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그 말씀이 나온 김에 걱정하지 마셔라. 쫄지 마셔라.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현혹될 정도의 분들이 아니니까 이제 국민들을 믿고 초심을 가지고 그리고 왜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도 우리가 정확히 좀 더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중국의 행태 중에 좀 잘못된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뭐 중국이 공식적으로 보복은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만 여러 가지 유명의 보복 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분명히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해보는 이 한국 국민들은 사드 결정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래요. 무고한 사람들이 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중국 언론들이 보도 행태를 보면은 자기들이 좀 국민에 맞는 내용들을 좀 짜증내서 이분들이 중국 간 거는 그렇게 제재님 보복이니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 얘기 한 거 아니니까. 애국행인 거죠. 국민들의 정말 이 불필요한 그러니까 청와대가 할 일이에요. 청와대가 특사로 파견해야 될 일인데 청와대도 안 하고 새누리당도 안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가는 거죠. 자기 돈 들여서. 계속 이 문제를 갖다 정치 쟁점화 하겠다는 건데 정치 쟁점화 시키십시오. 한번 해보자고요. 이 문제 한번 녹화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청와대가 보는 4대 매국주의가 또 하나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여치 않고 미국 백악관에다가 지금 넣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엊그저께죠. 이제 성주 국민들 또 이제 그 전에 미국에 있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사드 배치 그 철회를 청원하는 이 백악관의 청원 운동이 벌어졌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이 목표 한 10만 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명이 넘으면 백악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의무사항인데 일종의 공공 외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10만 명이 그 넘어섰고 이것도 4대 매국 행위로 지금 뭐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감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상대가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4대 매국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4대 매국을 한다고 못 느낀다고. 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4대 매국주의 때문에 이건 안전한 거지. 네. 역설적으로.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10만 명 청원이 이제 그저께 아침에 네.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8만 명 정도에서 정체돼 있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10만 명이 그렇게 어렵냐. 네. 해가지고 정의당에서 당 심상정 대표가 전당원한테 문자 메시지를 뿌렸어요. 네.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뿐하게 나머지 빈 거 한 18,000명 정당 PR을 하시네 또. 가뿐하게 넘어가더라고. 네. 근데 참 10만 명이 많다면 뭐 많은 숫자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만이라고 하는 그것도 네. 뭐 손으로 적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그냥 신청하는 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다 할 수 있는 네. 미국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10만 명 차이가 참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청원의 요건에 해당되는데 제 1위 청원이 17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주에서는 2단계 목표를 세웠어요. 네. 그것도 깨자. 경신하자. 아. 그것도 경신하자. 그리고 묘하게 이 청원이 약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법령은 미국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제도예요. 네. 지금 그랬을 때 답변을 엄밀하게 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포들이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해가지고 교포 운동으로 별도 청원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청원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도 저는 성사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놀라고 있는 거는 박근혜 정부하고 사드 배치를 쉽게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연이어 미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방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갑작스럽게 또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건 네. 성주 때문이에요. 네. 성주의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본 것이죠. 그래가지고 와서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은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거 사드 배치해도 되느냐? 네. 이러면서 또 반미 여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공공외교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방한 인사들이 오고 그 중에 한 분은 저도 만났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그 양상은 이제 권력 재편기에 처한 한미 그 양국이 네. 이런 전략적 의도를 자칫 정치적으로 잘못 관리해서 더 큰 역풍을 맞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렇게 물어올 때 답변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디맨드가 있으면 서플라이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소통입니다. 그것이 10만 명 청원이라는 거는 답변이라는 법적 의무보다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이 됐고 네, 네. 이것이 확산돼 가고 있다는 네, 네. 거를 알리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주 국민들이 참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굉장히 했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잘 싸우고 계십니다. 예, 사람들 깜짝깜짝 놀래고 청와대에 계신 분도 깜짝 놀래서 사실 제3 후보지 얘기를 꺼냈던 것 자체가 그대로 밀어붙이기가 참 여의치 않구나. 이런 어떤 이제 좀 이 주저함이 생기면서 제3 후보지를 거론했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청와대에 계신 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나저나 분들이, 한미 간에 이 회의하고 있는 거 그 결과 보고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부지 결정이 7월 13일 날 있었죠. 네. 그다음에 18일경부터 이제 국회 현안 질문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부랴부랴 완성본으로 내서 부랴부랴 장관이 서명도 아니고 보고를 받았다로 처리가 된 겁니다. 네. 그 물론 우리한테는 공개가 안 됐어요. 안 가져오죠. 그 무엇을 논의했는지 의제 자체가 이제 그 한미 그 실무 약정서인데 그것도 공개를 안 하는데 하물며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13일에서 18일 사이 어느 시점인가 검토 보고서 나왔다고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네네네. 근데 검토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뭐 개략적인 내용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우리는 6개로 대략 파악을 했는데 네. 그 제목 자체가 비밀이라니까. 제목도 비밀입니까? 네. 네. 제목. 굉장히 투명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공채 시험 보러 가잖아, 그지? 이제 필기 시험 보면은 시험 과목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네. 국어도 봐야 되고 영어도 봐야 되고 요즘은 국사도 본다며. 네. 이러다 보면 대여섯 개 과목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과목이 비밀이야. 그래 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과목 뭐든 해봐. 일단 시험은 보자. 보고 있었다고. 그게 네, 검토 네, 과정이거든요. 네. 한미 공동 검토. 근데 시험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합격자 발표를 했대. 네. 이게 뭐냐면 검토 보고서 나오기 전에 네. 그 검토 결과를 보고서 결정해야 될 사드 배치가 네. 먼저 결정된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부지까지 결정된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필기 시험 보고는 그거 검토팀은 그거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결정하고 부지까지 합격자 발표까지 다 한 거지. 네, 네. 이게 이 배치 결정의 가장 비정상적인 그렇죠. 측면이죠. 네. 그 다음에 성주에 5시간 전에 알려준 거예요. 네. 그 부지 발표 직전에. 네, 네. 성준지, 상준지도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 그래서 국방차관이 지금 못 내려가고 있어요. 네, 네. 국방차관이 계속 상주라 그랬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저 주민들 앞에서 그 주민들 보고 상주 주민 여러분 이렇게 2번 발언했다가 네. 멀매를 맞고 지금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성주를.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제3회 그것도 부지 검토 발언도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검토됐는가를 드러내는 대목인데 근데 이게 또 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일대 혼란을 초래한 것이죠. 그리고 이건 경상북도 의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그 질문에 응답으로 그게 나온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와글와글 하는데 성주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성주군청이 있습니다. 네. 읍내 중심에 있죠. 거기에 저도 뭐 벌써 촛불 집회만 몇 번 참여했는데 거기서 고개만 쳐들면 바로 앞이 성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모산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포대는 다 내려다 보이는 거라고. 네, 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저기입니다. 1.5km 앞에. 네, 네, 네. 이러니까 이렇게 밤에 보면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저 산 등성에 우리 읍내 사람들이 다 같이 지켜보는 그 모산에 네, 산중턱에 네. 달이 걸려 있고 네. 거기에 포대가 있다는 게 훤히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좀 자극적입니다. 근데 제3의 부지 발언이 나오고 나자마자 네. 즉각 2군데가 검토가 됐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네네. 물론 국방부 부인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지금 소문이 퍼진 거는 거기서 한 7km 떨어진데 골프장 네. 하나가 있다고. 골프장. 그런데 군용인가요? 아니에요. 민간 기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망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요런 데로 옮기면서. 네. 이 주민들을 갈라치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10km 정도 떨어지면 안 보이잖아.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저리로 가면은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닌가. 네. 이런 같은 성산이지만, 그렇죠. 예. 성주지만 예, 예. 이런 어떤 그 부분을 갖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될 수가 있는 네. 것이고, 물타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언론이 또 개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 모종의 변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 강정마을 사태 이전에 화순이었잖아요. 화순에서 했고 그렇죠. 주민투표 결과 부결돼가지고 그 다음에 한 데가 위미. 예, 서귀포시 바로 옆에 있는 위미. 근데 거기서도 부결되는 바람에 그냥 강정으로. 강정은 이 사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해녀 뭐 할머니들 한 100여 명 모아놓고 네네. 거기서 결정해버린 박수로, 거 아니에요. 네, 박수로. 네, 네. 마을에서 모르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딱 해버리니까 그러는 그 작은 강정마을 네. 여기가 이제 고립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어떤 그 책임을 강정에 다 뒤집어 네. 씌우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실제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런 기지 조성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하나의 어떤 흔들기를 한다든가 네. 또는 어떤 변형된 변칙적인 그 배치 결정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성주로 가는 과정에서도 그랬잖아요. 뭐 대구로 네. 간다, 칠곡으로 간다, 뭐 어디로 간다 계속 네. 그러다가.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동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성주였으면 그쪽 지역의 분들이 다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지역은 이제 벗어났다 이 안도감이 생기니까. 그런데 성주 같은 경우로 그 성산에 온다고 할 때는 사실은 이 군민이 뭐 너무나 명확한 앞에 목표 지점이 있었어요. 솔직히 뭐 저는 현재 가서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일부 들은 얘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그 저 성산에 온다 그러면 밑에서 굴삭기를 경상북도 걸 몽땅 동원해가지고 밑에서부터 파버리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산을 파버리겠다고. 산을 50 이상.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진입도로는 다 무너진다고. 그런데 이건 뭐 농담스럽게 오가는 거지만은. 처음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는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 민심이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게 외부에서 보면 우스갯소리 같아 보이지만 실제의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절실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초기에 걱정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제 가장 그 가슴 아프면서도 언론이나 정부가 조장하는 방식이 찬반 주민들을 갖다 이간을 시켜가지고 찬성과 반대, 그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많이 그 봐왔던 문제인데 지금 성주 국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이미 그 흔들리지 말자는 결의가 있고 치열하게 그런 부분이 토론이 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외부 세력 또는 괴담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로 성주를 지목했습니다. 그게 지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성주에 가본 결과는 어떤 유언비어 어떤 괴담도 들은 적 없습니다. 전자파가 괴담이라 그러니까 누구도 전자파 얘기 안 합니까? 이제 아무도 안 합니다. 오로지 팩트와 근거, 자료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만 얘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모든 구호나 목표도 투쟁위에서 통제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게 그 작은 마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마을이 지식 공동체가 됐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속보 소식지가 있는데 중앙에 군사 전문지 뺨쳐. 그래요? 완전히 전문지야, 완전히. 중앙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은 찌라시라고 막 그러던데. 자기들이 찌라시는 자기들이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촛불 집회가 열리면은 그날의 속보와 언론 브리핑, 언론 분석까지 해서 다 브리핑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주가 지금 모든 일상을 빼앗긴 도시입니다. 이제 일상이 없어진 작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학습하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신기하게 본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여태까지 다른 그 여러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는 지역을 많이 다녀봤는데 성주 같이 이렇게 어떤 감정을 배제하고 나름 그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학습하고 그러니까 어제가 촛불 집회 30번째거든요. 근데 그게 매일 2시간씩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그 각종 그 정보 제공 그다음에 결의 자유 발언 이러면서 그 뜻을 모아가는 이 어떤 그 방식 자체는 대단히 민주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전 사실은 가서 배우고 있어요. 아스팔트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숨쉬고 진화하는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거기가 학습장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꼭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김광진 의원께서는 이제 어제 대구에서도 이제 사드 문제를 강연도 하셨고 최근에 그쪽 동네를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동네 예를 들면 대구 시민들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좀 시민들은 좀 사드 문제가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그 강연하러 가는 날도 어제도 대구의 시민단체들이 항상 주중에는 성주로 가서 집회를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못 올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원래 저랑 주선해갖고 준비하던 분들은 강연장에 실제로 못 오실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어쨌든 이제 대구나 뭐 이런 지역은 좀 진보적 분들이 가서 많이 안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갈증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서 진짜 좀 얘기도 좀 나누고 그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 또
다녀보면 그런 생각들 드실 텐데 아마 다 각자 강연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너무 여러 번 네, 언론에도 네. 나오고 네. 우리도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걸 설명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네,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질의응답을 하고 보면 네.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거 그리고 또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또 네. 설명을 다시 드려야겠다. 네. 그걸 또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계속 이 방송에서도 이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사드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란이면 대란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굉장히 좀 뭐 중화시키면 논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예요. 예. 우리가 정말 그렇죠. 안보 문제, 평화 문제, 뭐 이 정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우리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거기 시내 가면은 네. 제향군이네 네. 무슨 전우회 네. 이런 데서도 사드 반대 플랜카드 내걸었어요. 그분들도요? 네. 제가 사진 몇 장 찍어왔어요. 네. 그분들은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분들은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성주가 아니고. 성주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제향군에 있는 분들이 또 이제 전후의 분들이 사드는 반대다. 그렇게 재밌네요. 이렇게 어떤 그 주민이 통합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베카 솔릿이라는 미국의 시민운동가가 말한 재난 속에서 피어난 혁명적 시민공동체. 네. 이 혁명적이라는 것은 과격한 뜻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하나의 공동의 재난을 맞이한 사회가 그때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용기를 주면서 네. 그러면서 서로의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이러한 진정한 본질적 의미의 시민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네. 뉴욕이라는 시는 원래 이웃에 누가 사는지 또 뭐 이웃에 내가 왜 친절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쟁사회였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대정전 사태가 나가지고 뉴욕이 컴컴한 암흑 속으로 쏟아지자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자발적 상호 부조, 서로 돕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가 탄생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때 그걸 연구한 레베카 솔릿이라는 학자가 그게 사회 변동을 하는 주된 동력이라고 봤던 겁니다. 네. 멕시코 대지진 때 그 시민 공동체가 뭉쳤고 그것이 남미의 민주화를 이룬 겁니다. 군사 정권이 무능한 군사 정권을 타도해버린 것이죠. 네. 그게 남미 전역으로 퍼진 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네. 남미의 민주화 80년대. 재난 속에서 사회는 변동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자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월호라든가 이런 성주 사태라든가 또는 연평도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느끼는 유사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의 어떤 공통된 아픔과 재난을 당한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네. 그게 사회에서 그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는 항상 원동력이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런 걸 불순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성주라는 데는 그런 면에서 매우 성공 사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이런 청원도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성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뭐 또 좀 지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성주가 세계와 만나야 되고 세계가 성주와 만나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 네. 성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언론이 매일 중계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를. 네. 미국도 청원이 들어가면 이제 언론이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 세계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면은 앞으로 성주가 평화의 성지가 됩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면서 이제 시민 공동체의 왜 우리가 광장에서 만나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재발견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존감이 확산이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웃과 연대, 유대 이렇게 되니까 역설적으로 이 사드라는 괴물덩어리가 들어오는 투쟁이 정말 눈물겹고 절망적이고 힘들지가 않고 네. 너무 즐겁고 네. 행복하고 그러면서 이웃이 소중해 보이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가 됐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투쟁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재발견인 거거든. 네. 그런 수준까지 갔다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으신다면 네. 제 말씀이 뭐 그래 직역이기주의로 뭐 자기네 마을에 온다니까 반대 운동하는 그거겠지. 뭐 김종대가 저렇게 가서 표 좀 벌라고 저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걸 직접 가서 보자 이거야. 내 말이 눈이 지금 김종대 의원님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맑고 총명한 눈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진정성이 담겨 있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결코 이 말씀이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 성주의 사드 배치가 강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는 사드로 대표되는 미사일 방어 체제 이 역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성주의 이 투쟁이 지금 정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 평화라고 하는 거창한 이게 사실 구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앞으로 한반도 동북아 더 나아가서 유라시아와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분수령 그 길목을 성주 국민들이 좀 지키고 계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결코 지나친 말씀이 아니다. 아니 그래서 평화, 세계 이런 단어가 가면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속의 도시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보편적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하지 않으면 지역이기주의로 비난받게 됩니다. 그것을 탈출해야 된다는, 초월해버려야 된다는 절박성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뭐 처음부터 세계 평화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치에 기대야만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소통하는 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면서 외부 세력을 사실은 초기에는 배제했지만 이제는 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주라는 그 도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 제가 제일 신기하게 확인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성주는 다산 도시입니다. 전부 집집마다 자녀들이 3-4명 가족이 많아요. 아 그래요? 이것도 희한해.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인가요? 출산율이 높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외 농사라는 이렇게 그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공동의 그 생업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는 이제 소득 수준도 사실은 낮지는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그러면서 다산 도시고 그러면서 또 선비 정신 이런 자부심이 강하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의 어느 날 사드라는 하나의 변수가 미사일처럼 팍 꽂히는 순간 갑자기 이런 것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성주만의 독특한 운동 공동체,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연구 대상입니까? 흥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에 물들어가지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생존하고 나는 어쨌든지 간에 신분 상승 또 계층이 상승되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면 이게 이제 지난 20년 IMF 이후의 시대 정신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세월호 정신, 성주 정신 이건 뭐냐면 그게 아니다. 우리는 공동 문명체고 공동의 재난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광장에 가면은 대학생들이 나와 자원봉사하고 중고생 학생들이 율동을 보여서 선을 보이는데 1등부터 꼴찌까지 다 나오잖아. 우리는 여기에서 경쟁이 아니잖아. 그런 새로운 어떤 인간 간의 어떤 그 유대 또는 연대 서로에 대한 친절함 이러면서 이제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게 과연 뭔가 이런 면에서 매우 즐거운 체험을 준다는 거 이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어떤 거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지금은 희망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성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이 요즘 비상한 관심으로 보고 있다. 안 오던 놈들이 온다. 그러니까 제임스 시링 그 이제 미사일 방어국 MDA 그 국장도 어제 한국에 왔죠. 급히 온 거예요. 국방부에서 졸라가지고. 국방부 불러주는 대로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보도 자료를 충실히 읽고, 충실히 읽어주고 이제 돌아간 이런 어떤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당황스럽지. 저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갖다 놔?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뭐 그런 보고서도 뭐 공개가 안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일단 경북, 이른바 지금 현 정권의 정치적 고향에 사드 배치를 하면 뭐 처음에야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정리된다. 그러면 정리될 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확신을 갖고 그쪽에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다른 그 어떤 지역에서 보여줬던 모습보다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걱정했던 거를 마치 그건 기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걸 이제 몸소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급작스럽게 그런 어떤 날벼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더 연대 방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당황하고 지금 청와대도 당황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 같아요. 있죠. 예. 그러면 요새 이제 뭐 두 분들도 그 가견 다니시면서 많이 질문들을 받으시겠습니다만 일단 그럼 사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뭐 요거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분명히 갈라치기 할 겁니다. 네. 저는 그것이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 네. 다른 시나리오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고립과 갈라치기. 고립은 1차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처음에 성주를 고립하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흔드는 방식은 뭐냐? 제3의 부지론이 일단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부터 뭔가가 일단 혼란을 조성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분열 내지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이거를 노리면서 약화시키는 걸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근데 성주의 응답은 15일 날 2차 총궐기 대회가 열리는데 처음에 삭발식을 하고 인간 띠입기를 하려다가 너무 행사가 커져서 인간 띠입기만 뒤로 밀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한 800여 명 정도 삭발식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신청자가 넘쳐서 지금 900명이 넘어갔거든. 그래 1000명이 넘을지 모르겠어요. 그 일대 모든 미용사 이발사가 성주로 다 와야 돼. 그러네요. 적어도 지금 일단 미용사 이발사를 100명은 준비했다고. 근데 신청자 중에 또 여성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미용사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좀 신뢰되는 말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까운데 합천 해인사가 있고 여기가 또 있는데 어디가 절인지 분간이 안 갈지도 몰라. 그런데 이 대규모 삭발식에 그 세도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게 이제 주최 측을 상당히 놀라게 한 것이죠. 일단 다 받아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한번 그 삭발식을 하고 그날 밤 촛불 집회를 한다면 상당히 이제 성숙한 단계에서 웬만한 그 어떤 갈라치기 분열도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어떤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그 놀라운 투쟁력을 보여주시고 있네요. 참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 한편으로는 좀 애잔한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다른 한편 굉장히 존경스럽고 정말 이게 사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혹은 대신해서 성주 국민들이 싸워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빚을 또 성주 국민들한테 지고 있는 이런 셈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같이 연대와 동참, 격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국민들도 힘을 받을 거고 힘 받은 국민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힘을 받는 이런 어떤 좋은 시너지 효과들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광진 의원께서는 이제 뭐 곧 당대회를 통해서 신임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아마 신임 지도부가 구성이 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사드 관련해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이미 3명의 후보가 전부 다 사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지금 원래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계속 있어 왔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들이 다 얘기를 해왔었던 것이고 그렇죠. 근데 과도 체제에서 대표 개인의 지금 발언이 당론화인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인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건 바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27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성주가 잘하고 있다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성주의 문제로 아직은 비춰지고 있거든요. 애시당초 사드를 성주에 갖고 간 게 실수입니다. 여의도에서
이 부분이 더 공론화가 되고 그렇죠. 예, 특위에서 뭘 만들어서라도 청문회를 열든지 네. 지금 뭐 문서 기초적인 거 제가 국회의원인데도 못 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기본 절차가 다 생략되고 나서 성주로 사드를 갖고 가가지고 이 정부가 성주 국민들한테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이 형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이 사드를 반대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야3당이 합의한 대로 이 문제를 성주가 아닌 여의도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거밖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네. 전국적으로 이 사드 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네. 그 수단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야3당이 합의한 대로 조속한 특위 구성을 네. 통해 가지고 문서와 자료 검증 절차에 대한 어떤 그 적절성, 네. 사드의 작전적 효용성, 네. 또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주변국 외교 이런 중요 항목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국민을 설득합니까? 이거는 사드는 지금 여의도에 있어야 돼요. 성주로 갈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생략된 거를 조금 우리가 뭔가 성과를 지금 낼 수 있냐 없냐죠. 그건 역시 민주당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8월 15일 날 2차 성주 국민들의 걸기대 이를 통해서 현장 투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8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이 사드 논쟁이 또 새로운 장을 펼치는 그 전에 돼야 됩니다. 자꾸 지체되면 될수록 그 사이에 정부가 제3의 부지론을 비롯한 다른 변수들이 또 나타나기 전에 그런 모든 걸 중지하고 국회로 가져와라. 지금은 그게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니까 일단 8월 27일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또 이제 뭐 그런 일정도 있고 절차가 있으니까 일단 그걸 우리가 존중을 해주자고요. 지금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묘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8월 27일부터 정말 국회에서 제대로 된 사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장이 열리길 바라고요. 오늘 진짜 한번은 이렇게 1부 순서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광진 의원께서도 대구에 가셔야 되고 김종대 의원께서도 또 다른 중요한 일정을 미루고 지금 방송에 나오고 계시고 저도 또 부산에 가야 돼서 오늘은 진짜 한번 1부 순서로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한번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오늘 못한 거 좀 많이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즐거운 축제의 무대.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 체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은 지금 이곳 충청남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는 값진 순간, 당신을 초대합니다.